네, 금요일 순서는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책도 읽고 여행도 떠나는 그런 날이죠. 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마릴라의 도전에 든든한 두 기둥입니다. 네, 출판평론가계 미남평론가죠.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대표 민혁 기자입니다. 이윤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거의 이윤정 기자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졸면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네. 저 강릉에 출장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아. 근데 비도 오고 지금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길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자인지 운전사인지 요즘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외무새가 뭐 오나지 그러니까요. 깔끔하신데요. 네, 집에 가서 싹 씻고 화장 싹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 그 정도 시간이 있으셨군요. 예. 매미 죽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껍질만 이렇게 네. 똑같은 모양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매미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네. 제가 제 조카 아이들한테 잡아오면 한 마리당 500원씩 주겠다 그랬더니 아. 동네 매미가 씨가 바라서 안 되겠다. 그럼 풀어줘라. 그래서 잘 안 잡히던데. 진짜 저는. 그걸 잡아왔어요? 이렇게 돈 기술자가 주겠다고 하나 했더니? 있습니다. 제 최조카 중에서요. 그래요? 네, 너무 잘 잡아서요. 저희 집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매니 잡아달라 그러는데 키가 닿기를 하나 아무리 긴 매미채를 이용해서 아직 어려서. 아니 제가 키가 안 닿는다.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요. 매미 잡아보신 기억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매미 껍질만 남은 거, 근데 저는 그게 죽은 건지 모르고 갖고 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곤충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자리, 매미 이런 거 잡아서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미안하네요. 그렇기도 하죠. 예, 매미나 네. 잠자리 잡으면 이 날개가 찢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살 수가 없는데 맞아요. 어릴 땐 모르니까 그걸 잡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찢어지죠. 금방.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소개해주신 책 곤충책 아, 꼭 맞아요. 다시 읽으면서 반성 좀 해야겠다. 아, 읽으셨어요? 예, 아니 못 읽어봤어요 아직. 아. 근데 읽으면서 반성해야겠다. 맞아요. 예전에 우리 곤충체집 숙제도 있었는데. 있었죠. 요즘도 네. 있나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름방학에 숙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애들이 그냥 놀기만 해요. 숙제를 좀 내줘야 되네. 네. 어쨌든 그 곤충 하니까 아까 지난주에 정말 읽었던 책도 생각이 나서. 곤충에 관한 책 소개해드렸죠. 네. 네. 그리고 기억도 나서 이 곤충이나 뭐 주변에 있는 것도 좀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읽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동효의 푸른 영혼일 때 떠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표지부터 아주 파란 것이 그렇죠. 푸른 영혼을 네.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노동효라는 이 이제 여행 전문 작가입니다. 네. 여러 권의 책도 펴낸 그런 분인데요. 20살 나이에 지구 반바퀴를 방랑했던 자신의 특별한 여행담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저는 푸른 영혼이 무슨 뜻일까가 일단 좀 궁금해져요. 네. 20살을 네. 또 한 20대를 푸르디 푸른 청춘, 푸르디 푸른 영혼 이렇게 이 책에서 은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은 보통 여행 작가라 하면은 최근에 다녀온 여행을 또 소재로 해서 책으로 펴내기 그렇죠. 마련인데 네. 이 책은 여행 작가로 이미 뭐 나이 거의 40 가까우신 분이 20년 전에 떠났던 자신의 이 20살 때 여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에 여행 떠난 분이 20대에 글을 쓰면 글의 숙성도가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여행한 것이라면 사실은 그 젊은 날의 여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 텐데 네. 그대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자신의 그 20살 때의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청춘들이 과연 어떤 여행을 해야 될지 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참 대단하신 게 그때 이제 적어 놓으셨겠죠. 근데 20대 했던 일 저는 40대에 기억 못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되면 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때 받았던 감흥 정도는 왜 아련하게 추억처럼 아니면 뭐 가끔 왜 추억이 향기로 남아있는 것처럼 전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 정도는 돼도 저렇게 이 얘기 쓸 만큼 잘 기억을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여행 네. 작가로 대성하기 위한 뭐 어떤 요건이. 요건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 먹으면 바로 오늘 아침 일은 잘 잊어버리는데요. 네. 20살 때 일은 또 뚜렷하게 기억이 남죠. 네. 그냥 첫사랑 못 잊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요, 네. 잊었어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무슨 분란을 일으키시려고 좀 네. 말렸어요, 완전히. 네, 이러다가.
잊으셨죠? 네, 잊어버렸어요. 잊으셨습니다. 그럼 잊었어요. 저자는 여행 어디 갔다 왔대요? 궁금해요. 네. 이분이 막 20살이 되던 해 영문학 전공하신 분이라서요. 그 영국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네. 거기까지는 평범합니다. 네. 다 그럴 법하죠. 그런데 거기서 런던의 템즈강이 흐르잖아요. 거기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유람선 선원이 됩니다. 아, 선원으로 취직을 하는 아, 겁니다. 진짜 아. 선원으로요? 네. 연수를 오. 갔다가 연수 갔다가 연수는 이제 빨리 그만두고. 집어치우고 선원 생활을 하죠. 네. 그래서 1년 넘게 13개월 동안 유람선 선원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 볼까? 근데 아무리 런던하고 멀다 하더라도 뭐 한나절이면 오잖아요. 네. 근데 걸어서 가보겠다. 라고 작정을 합니다. 어머나. 물론 진짜 걷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수로로, 육로로, 뭐 비행기라든지 뭐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유람하면서 나는 한번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날이 112일 동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횡단길에 나서서 무려 16,000km를 이렇게 이제 순례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예. 그 과정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기억이 날 듯도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 그 다양한 경험들이 그 안에서 그냥 밟히는 대로 자신의 삶하고 정말 부딪혔다 이런 표현이 딱 맞겠는데요. 그리고 단돈 200만 원 가지고 런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네. 20살이니까 가능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죠. 그리고 네.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그 손에 들고 있는 카드 때문에 도저히 이런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급하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노동요 작가는 보니까 이 20살 때 이 떠난 여행에서 단돈 200만 원 갖고 출발했는데 그것도 자신이 가야 할 그 모든 여정의 10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로 이탈리아쯤 다다랐을 때 소매치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을 잃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계속 동쪽으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네. 서쪽에서부터 걸어오는 여행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정보도 듣고 어디서 묵으면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처럼 여행서라든지 정보서가 많을 때도 아니어서 그저 그냥 커다란 세계지도 한 장 들고 그냥 무작정 계속 동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책에서는 이제 화엄경 이야기를 네. 하는데 선제가 길 위에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났듯이 자신도 그 여행길에서 수없이 많은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이 삶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정보뿐만이 네.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의 지표를 만들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성찰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노동요 작가 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네. 유명한 여행 작가라고요. 네, 지금도 이 세상을 떠돌면서 뭐 라오스가 좋다 그러면 라오스에 한 1, 2년씩 살고 뭐 네. 이렇게 그곳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이런 식의 이제 여행을 계속하는 여행 그 작가라기보다는 좀 방랑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데 저 아는 분 네. 작가가 이제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적합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뭘 보니까 인생의 파라리 바람이다 그러셨는데 이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바람같이 사는 분이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여정들을 뭐 길 위의 칸타빌레라든지 로드 페르몬의 홀리다 또 네. 길 위에서 책을 만나다 같은 책들을 이제 2, 3년마다 한 번씩 꾸준히 내면서 우리들에게 네.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네. 뭐 또 그 개인으로서는 이 책 값을 통해서 또 여행의 경비를 보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 어때요? 윤정 기자는 이 얘기 들으시니까 제일 처음 가셨던 여행 여행지. 기억이 나세요? 지금 여행을 지금 많이 다니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행을 취재로 다녀서 사실 이런 감흥은 좀 없는데요. 네.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얘기 하세요. 여행을 하다가 집에 올 때는 신발끈을 다시 묶으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만 오고 그러니까 요분들이 심지어는 여행 생활자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요즘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저는 이 40대 때 또 20대 첫 여행을 떠올리면서 했다는 게 네. 저는 벌써 저의 첫 여행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대답이 이상하게 가는 거 보니까 저와 뭐 그닥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네. 저는 이윤정 기자한테 또 궁금한 게요. 여행이 거의 일이잖아요. 직업이신데 취재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 가도
직업병처럼 여기서 뭔가 취재해갈 거리가 써야 없나? 되나? 네, 이런 감정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는 나도 모르게 사진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을 때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여행 갈 때는 사진기를 안 가져가려고 막 노력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기 꼭 가져가서 이거 나중에 혹시 기사에 써먹어가지고 찍고 있는 걸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일로는 네.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방랑하듯이 1, 2년 살아보는 게 정말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근데 그분도 사진을 찍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책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네. 다녔던 그 여행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곳들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시간이 20년 네. 가까이 네. 지났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그 르꼬르비지에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때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쭉 그 터키까지 가면서 그 안에서 전 인류의 역사와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어떤 소명과 임무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네. 또 너무 유명하지만 체게바라 같은 사람도 이 23살의 나이에 그 여행을 이제 남미 여행을 이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굳히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 책의 작가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꼭 푸른 청춘일 때 떠나라. 지금 첫 번째 여행이 어땠는지 기억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첫 번째 여행 네. 이런 그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동요 작가가 또 했던 여행지 저는 더 궁금해지는데 뭐 다른 곳은 없나요? 예, 그 여행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네. 거쳐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령 뭐 이슬라마바드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사실 간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여행자를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1969년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미국의 전형적인 히피 할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에게 과연 이 삶이 무엇이냐 또 여행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사과 맛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겠느냐. 사과 맛이 그러니까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네. 사과 맛이 복숭아 맛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떠나고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시련을 겪고 거기서 뭔가 획득하고 돌아와야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신화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대목을 말씀해 네. 주시겠는데 인상적이었던 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기도 하는데 구절이 있다면 네. 예. 그야말로 멀리 떠나본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굉장히 좋은 구절이 많은데요. 저는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네.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당신이 모험길에 나서는 순간부터 여행의 신은 당신을 내려다보기 시작한다. 아무리 힘든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위한 계획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마라. 당신을 내려다보던 여행의 신은 당신이 정말 간절히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곧 여행이다. 이런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사실 걱정이 뭐냐? 그 100만 원만 들고 있으면 걱정 몹시 됐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은 하되 계획은 전혀 하지 않는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계획은 인생이- 하되 걱정은 하지 네, 마라. 그게 현명한 삶 아니겠느냐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인생이 여행이다 곧 네. 그런 것도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왜 예전에 그런 가족이 있었잖아요. 한 석 달 뭐 네. 이렇게 방학만 되면 모두 다 짐 싸서 나갔다 오고 그거 보면서 자 돈이 얼마나 이게 이미 때가 타고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돈이 얼마나 들을까 그랬는데 돈이 들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걸 얘기를 해도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은데 시기마다 여행을 해야 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또 20대의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직관력이 가장 발달하는 나이이지 네. 않느냐.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시절에 이런 그 청춘의 여행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짜여진 뭐 그런 뭐 나는 어학연수를 위해서 딱 한 달 뭐 며칠 동안 어딜 갔다 왔어 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해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조금은 인생의 네. 어떤 모험과 같은 그런 여행을 꼭 한번 해보기를 이 책은 권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참 여행에 관한 책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여행에 목말라 한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도 참 알 수 있는데 네. 여행책 좀 좋은 책 고르는 법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여행 정보서와 이런 기행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긴
기는 합니다. 여행정보소는 아무래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행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이 던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그 여행서의 메시지는 저자 서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 여행서를 일단 손에 쥐게 되면 목차라든지 중간부부터 이렇게 훌렁훌렁 그렇죠.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보시는데 기행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저자 서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그 메시지에 동감하신다라면 그 책을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풀어나가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네. 책을 고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윤정 기자 지금까지 한 거 책 한번 내보세요. 전 내려고 사실은 네. 원고를 옛날에 드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못 드려서 네. 책은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밤새 이 출판사에 남아서 쓰라는 압박을 요즘에 받고 있는데요. 네. 꼭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도도 좀 잘 네. 살리셔서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여행에 관한 책 읽는 것만으로도 네. 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여행책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유쾌한 책 읽기였습니다.